자, 1교시 이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대립하면서 18페이지 해결 절차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해결 방법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지도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내용 해결 방법까지 얘기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4번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서 사실 판단 충돌 문제와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충돌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다 설명한 대로 사실 판단 충돌 문제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충돌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한 문제니까 서로의 가치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바로 잘 우선시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A, B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를 선택해야 되고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존엄과 기본 가치와 관련된 걸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걸 선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보단 사회적 가치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가치보단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가치를 선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되도록이면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가치를 선택해야 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다수의 이익이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 왜 다수결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찬성과 뭐 반대 이런 거 손들어서 하는 걸 다수결이라고 하잖아요. 불가피하게 다수결을 선택을 할 때, 자, 이건 좀 메모하셔야 되는데요. 다수결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을 방법을 선택할 때,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선택을 할 때 다수결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 판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처음부터 서로 토론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무조건 다수결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을 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다수결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해야 되는 게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수결을 선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주장하고 찬성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물론 그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소수 의견, 반대되는 의견, 숫자가 적은 의견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적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수결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메모하셔서 그 아래쪽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좀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도 유의하셔야 돼요. 다수결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사회 현상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나와 있는데요. 19페이지 처음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료의 종류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다루는 것들 중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오니까 좀 표시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을 좀 메모를 하시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보시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예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를 주고 이게 양적 자료냐, 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자료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물론 문제는 나오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처음에 양적 자료 볼게요. 수치로서 측정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해서 통계 자료 같은 거. 통계 자료 같은 거. 옆에도 나와 있지만 물가지수, 실업률 이런 거 통계 자료잖아요. 통계 자료가 대표적인 양적 자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적, 양이 많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나 왜 설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퍼센트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나 설문 자료 이런 것들이 양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거가 되겠는데요.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나와 있지만 수필, 언론, 기사, 기록물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질적 자료는 왜 공부하는 교수들이 많이 쓰는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건 그 주장이잖아요. 주장. 어떤 주장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논문 같은 게 이런 게 바로 질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도 충분한 얘가 나와 있지만 논문 같은 것도 질적 자료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양적 자료는 수치로 표현하는 거, 통계 자료, 설문지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수치로 표현되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뭐 기록물들 나와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논문, 기록물의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대 사람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왜 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런 것도 다 거기 나온 기록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이런 것도 다 거기 나온 대로 질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활용의 원칙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료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꾸 왜 우리나라 삼국의 고대 나라 중에 가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일본 애들이 요거를 얘기할 때 요거는 일본의 고대 일본이 지배한 국가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칠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대 한반도의 남부를 우리가 지배를 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장을 할 때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일본 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책인데 일본의 역사를 쓴 책인데 일본 애들이 요거를 위조를 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자료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위조된 책 같은 거 가지고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양적 자료 같은 경우도 잘못될 경우가 있죠. 조사를 잘못하거나 통계 자료가 잘못돼서 그 통계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항상. 통계라는 건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볼 때도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적 자료를 볼 때도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이 항상 잘못되고 위조되고 잘못 기록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서 이번에 보시면 통계 자료의 활용에서 의미와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의 의미, 뭐 지도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보셨으니까 의미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 표시도 되어 있지만 종류가 중요합니다. 좀 메모하시고요. 중요 표시 뭐 별표를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설명으로 보기보다는 뒷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자, 뒷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지도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점지도부터 해서 등치선도가 나와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자, 보시면 같은 한반도의 남부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료에 따라서 다르죠. 자, 처음에 점지도 보면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도형 표현도는
동그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 구분도는 음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선도는 선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치선도는 선이 여러 가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을, 이 지도를 보고, 아, 이게 등치선도다. 아, 이게 점지도다. 이런 것만 구분하실 수만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